시간이 흐를수록 피프티 사태는 더욱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멤버들의 얼굴이 잘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예요. 이 멤버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세요, 가려주세요. 제가 이때까지 다양한 연예인들 소식을 전달을 해봤지만 이 정도까지 국민적 비판과 미움을 받는 연예인이 있었나? 사실 뭐 많은 범죄 행위, 뭐 음주운전 뭐 등등 사실 뭐 그런 사태를 제외하고선 이 정도까지 큰 비판받는 지금 연예인이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멤버들의 지금 복귀는 굉장히 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더 충격적인 사태는 바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새 걸그룹 프로젝트죠. 피프티 드디어 포기했나? 600억 투자 유치 새 걸그룹을 찾는 어트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많이 접하셔서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자, 전홍준 대표님 피프티를 결국 포기했다, 손을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도 이제는 조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한간에선 피프티 2기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의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계약 위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팩트, 사실 안진용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에 어제 올라온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그분의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라고, 제가 봤던 내용 중에 눈에 들어왔던 건 딱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직 이 변호사분에게 직접 이제 자문을 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새로운 걸그룹을 뽑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새로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피프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충수를 두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스스로의 발등을 찍어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좀 계약 위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게 과연 이런 대목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변호사분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어트랙트 측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이 충실하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멤버들의 입장이고 또 회사의 입장인데, 새로운 걸그룹의 어트랙트가 많은 부분에 투자하게 될 경우 이 멤버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없지 않냐, 이런 내용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장 자체가 현재 상황에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 주장이 되려면 이 멤버들이 소속사에 남아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가스라이팅이 정말 주요했던 건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제 자체가 상황이 맞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피프티 멤버 2기를 뽑거나 추가 멤버를 뽑는다라고 했다면 좀 맥락이 달랐을 것 같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관계성이 생기게 되면 피프티 멤버들 입장에서는 파탄 사유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처분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멤버들이 갑자기 뭐 멤버 2기를 뽑는다거나 뭐 추가 멤버를 모집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를 내버려 두고 저렇게 소속사에서 새로운 멤버들을 구한다, 황당하지만 법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가처분 소송을 넣어서 멤버들이 이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전홍준 대표님은 이 사태를 다 예상하시고서 피프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걸그룹을 내겠다. 어트랙트 소속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며 피프티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계약 위반의 문제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피프티 멤버 2기였다라고 한다면 딴지를 좀 걸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전홍준 대표님은 거기까지도 내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뉴 걸그룹 프로젝트다 라고 이름을 확정 지은 것이 아닐까. 사실 피프티 멤버들은 내심 전홍준 대표님이 2기 멤버 모집을 하길 바랬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또 다른 이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남아있는데 저렇게 새로운 멤버를 뽑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홍준 대표님은 현명하게 아예 뉴 걸그룹 런칭 소식을 알렸죠. 그러니 멤버들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황당한 건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5월 15일 피프티피프티의 영문 상표권으로 가수 공연업에 대한 출연을 냈다. 그리고 6월 15일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완료하여 1차 대응 준비를 이미 마쳤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제3자가 이 피프티 같은 상표권에 등록한 것에 대해 특허청 상표 디자인 심사국에서는 이미 저명성을 가진 아이돌 그룹 피프티와 동일한 상표이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라며 등록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심사 대기 중인 피프티의 국문명 상표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단이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저명하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명하다. 온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스스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입으로 저명하다라고 말하면 그거만큼 꼴사 나온 게 없겠죠.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은 실제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트랙트 소속사의 가수로서 이 피프티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걸그룹을 뜻한다라는 것이 이미 저명해졌다.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제3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특허를 누가 신청했나 봅니다. 영문으로 말이죠. 그런데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아예 등록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심사 단계도 아니고 그냥 등록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피프티라는 국문명,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상표에 대해서도 이미 피프티라는 이름 자체가 전홍준 대표님의 이 어트랙트 소속사의 가수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걸 과연 이들의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겠느냐? 제가 볼 땐 이 기사만 봐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와 같은 이유인 거죠. 피프티라는 이름 자체가 워낙 유명해져 버렸다 보니 이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만든 걸그룹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나름 펼쳤기 때문에 뭐 심사국에서는 에이 피프티라는 이름은 이미 걸그룹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피프티 멤버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피프티가 우리 자녀들이라니까요 라고 외친다 한들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의미와도 좀 비슷하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 즉시 항고를 내고 본안 소송으로 맞불을 놓겠다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에서 온전한 소송 결과를 받아내는 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라는 걸 봤을 때 피프티가 어깃장을 놓는 시간 동안 어트랙트는 수익 창출 없이 계속 손해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했다라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처분 소송 기간 동안 멤버들이 돌아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호소를 해왔던 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멤버들을 기다리며 기한 없는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새로운 걸그룹을 런칭하게 된 것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어트랙트는 소속사로서 본연의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의 이 알량한 모르겠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명실상부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더 대단했던 건 지금 전홍준 대표님은 이 피프티 멤버들에겐 굉장한 거대한 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대중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겠지만 전홍준 대표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죽했으면 사실 뭐 제가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그냥 얄팍한 저의 어떤 생각을 실어서 영상을 만들 뿐인데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만 뷰에서 수십만 뷰가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번 피프티 사태로서 소시라는 채널을 새롭게 알게 됐다.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의 이 정의 구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이루어지는 것에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그래도 한 10% 내외 정도의 아주 작은 영향력은 두지 않았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유튜브는 보잖아요. 뉴스 기사는 잘 안 봐도 유튜브는 보다 보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게 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질타를 보내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대중들이 무섭다, 억울하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그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지금에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저는 좀 현실적으로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이미 많이 늦어버렸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걸었던 배임죄 형사고발 고소를 취하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정말 소속사를 떠나고 싶다면 전홍준 대표님과 잘 상의해서 정상적인 선 내에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락은커녕 오히려 뒤에서 형사고발을 하고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의 이번 뉴 걸그룹 프로젝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고요. 많은 방송사에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사가 되더라도요, 아마 근래에 유례 없었던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홍준 대표님이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SBS 공중파죠. 바로 스페셜 화보. 유니버스 티켓 82명 소녀들 공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글로벌 걸그룹이라고 해서 유니버스 티켓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 SBS에서 최초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82명의 소녀들의 모습이 공개가 됐고 오는 11월부터 방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스 티켓은 SBS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고요. 최종 8명을 선발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9월달부터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도 11월 방영인데 방송 시작 2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빨라도 전홍준 대표님의 방송 프로그램은 10월에서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딱 보통 이런 방송 프로그램 시작되면은 못해도 한 달에서 2달은 방영이 되는데 정면 승부가 이미 예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온 국민적 응원을 받고 있는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피프티 멤버들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청률에서 앞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벌써 이미 SBS에서 이런 82명의 소녀들을 모집하여 방송을 예고하고 있으니 사실상 직접 경쟁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좀 더 많은 시청률과 관심들이 집중되면 좋을 텐데 이게 문제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현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이 방송 프로그램과의 정면 승부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이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요런 이야기들도 사실상 살짝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결론부터 한번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그럴 걱정은 좀 일단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자, 왜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좀 근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 광고가 그것이 알고 싶다 회사에 빠졌다라는 영상을 제가 최초로 올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삼성 광고는 바로 갤럭시 핸드폰 광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삼성 입장에서 이번 피프티 사태까지도 제대로 집중 조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삼성 광고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이 뉴 걸그룹 프로젝트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광고를 넣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빠진 광고가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전홍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이 뭐 사실상 월말 평가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다라고 했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본인이 직접 삼성 갤럭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월말 평가 영상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제가 오죽했으면요. 일반 대중들에게는 야, 전홍준 대표님이 만약 이 갤럭시 삼성 핸드폰을 쓰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최악으로 흘러갔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과 삼성은 밀접한 관련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홍준 대표님의 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오죽했으면 갤럭시 23이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전홍준 대표님의 최초 이 안성일 씨와의 이 분쟁에서도 사실상 그런 녹취 음성들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지금 사태 정반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런 녹취 음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전홍준 대표님 옆에 서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이 흘러나가고 나서 아마 전홍준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됐을지도 모릅니다. 원래부터 소속사가 갑질한다라는 것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굉장히 그런 인식이 팽배하며 대중들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전홍준 대표님은 지금 같은 투자 유치는커녕 아마 전속계약 결국 효력정지 인용이 났을 거고 전홍준 대표님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섰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투자받은 60억 원이 넘는 돈을 전부 다 피프티 멤버들에게 쏟아부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채 내앉았다라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안성희 씨에게 사기당했다라고 증언한 예전 대표님처럼 청소하고 발품 팔아가면서 쓰레기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만큼 중요한 이 삼성 갤럭시 폰 광고가 아마 전홍준 대표님의 새로운 이 신규 오디션 이 광고 프로그램에 안 그래도 시청률이 확보되어 있으며 온 국민이 집중해서 볼 방송 프로그램인 만큼 아마 삼성에서 앞다퉈 광고를 넣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을 하던데 정말 안 그래도 지금처럼 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간의 이 소송 사태가 온 국민의 관심을 수개월 동안 끌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약 3개월 동안 관심을 끊고 있는데 이 끌고 있는 관심이 과연 방송 프로그램 방영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넷플릭스와도 합작을 해서 방송사에서 총력전을 기울인다면 역대급 시청률과 더불어서 이 넷플릭스 방송을 통해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그야말로 시작부터 이미 예비 K-pop 스타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이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 멤버들의 뭐 이름은 말하지 않는다 쳐도 큐피드라는 노래는 피프티라는 이름보다도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큐피드 노래를 만들어낸 걸그룹 회사 어트랙트에서 내는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 오디션이다. 야, 이걸 만약 넷플릭스로 함께 방영을 한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는요, 따지고 보면 삼성에서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에서까지 방영할 수 있는 역대급 방송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고 보면요,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정말 아마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100억 유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대급의 지금 신규 프로젝트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런칭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상 현재 상태를 놓고 따져본다면 지금 얀성일 씨와 피프티 멤버들 정말 하루하루가 피마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신규 걸그룹이 해외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야, 빵빵한 투자금, 한국에서의 열화와 같은 전 세대를 통합한, 맞죠? 10대부터 지금 60대 넘어서까지 이 사태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온 세대를 관통하는 최초의 아이돌 걸그룹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만약 넷플릭스까지 함께 한다면 이거 아주 초대박이 날 텐데, 야, 피프티 멤버들 진짜 지금 사태에 굉장히 참담한 심경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